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3월 학평 국어 영역 문학 부분 중 고전소설인 숙향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향전은 여성 주인공인 숙향이 온갖 시련을 겪고 자신의 배필인 이선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소설 작품입니다. 영웅소설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숙향이 천상계의 사람이고 온갖 고난을 겪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숙향이 영웅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품과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평에 출제된 지문은 숙향과 이선이 천상계에서 처음 만나는 부분입니다. 숙향의 배필은 이선인데요. 둘은 모두 천상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상계에서 둘이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지상계로 적강 떨어지게 되었고요. 숙향은 상제로부터 이선을 사랑한 벌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상계에서의 온갖 고난에 해당됩니다. 숙향은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마고할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고할미는 숙향의 조력자로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럼 글 보도록 합시다. 하루는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할미는 술을 팔러 가서 집에 없고요. 낭자, 여기서 주인공인 숙향을 가리킵니다. 숙향 혼자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서 매화가지에 앉아 웁니다. 그것을 보고 낭자가 말하죠.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배경 지식 없이 이 소설을 보신 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숙향이 부모를 잃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슬퍼하다가 홀연 졸게 됩니다. 숙향과 숙향의 배필인 이선은 동시에 천상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의 출제가 됐죠. 자, 꿈을 꾸는데 꿈에서 새가 낭자에게 말을 합니다.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함께 가자고요. 소설의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낭자가 새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곳이 바로 요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지는 서왕모, 선녀거든요. 선녀의 집을 요지라고 하는데 요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괄호로 표시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죠. 구슬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공간이고 이곳이 바로 천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숙향을 천상계로 인도한 것은 청조, 파랑새라는 것이죠. 이 요지를 본 숙향이 너무 의리의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면서 한 차례 큰 행차가 벌어집니다. 바로 옥황상제의 행차인데요. 이 옥황상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무수한 선관과 선녀가 있고요. 석가열의 제천제불, 삼태칠성, 관음나한, 그리고 많은 보살들, 그러니까 여러 신과 부처들이 옥황상제를 옹이하고 위엄 있는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백옥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어떤 선녀가 지나가는데 그 선녀는 월궁항아입니다.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인데 이 선녀가 숙향에게 말을 겁니다. 이때 숙향을 소아라고 부르거든요. 고전소설에서 한 인물을 가리키는 여러 명칭은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선녀는 숙향을 부르면서 인간 세상에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녀는 인간계에서 숙향의 처지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나를 쫓아 들어가서 요지의 경치나 보자라고 숙향을 요지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숙향이 요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세우고 상제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이 젊은 선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숙향의 배필이 될 이선입니다. 그렇지만 숙향은 지금 이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선관이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제가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선의 시선에서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일단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옥황상제가 이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태을아, 인간 재미는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태을은 바로 이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선은 소아, 즉 숙향을 만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관, 즉 이선이 땅에 엎드려서 옥황상제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향전의 다른 부분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 이유를 묻는 문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이선과 숙향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아서 지상계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사죄하고 있는 겁니다. 항아가 옥황께 여쭈오되,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이제 그만하고 숙향의 앞날을 정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숙향이 매우 큰 고생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제가 허락하고 숙향의 운명을 정합니다. 첫째, 수명. 수명을 70살로 하고요. 그리고 자손을 정합니다. 아들, 형제와 딸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록을 정하라 했더니 두 아들과 딸이 매우 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해 줍니다. 아직 숙향전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숙향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는 숙향에게 명하여서 반도와 개화를 태을선군에게 주라고 합니다. 태을선군은 이선이죠. 소아는 숙향이고요.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숙향과 이선이 만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전생에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의 몸으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요. 숙향이 상제 명을 받들어서 반도와 개화를 이선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관, 이선이 두 손으로 받으면서 숙향을 눈여겨보게 돼요. 그랬더니 숙향이 부끄러워서 돌아서려고 할 때 숙향이 끼고 있는 옥반지의 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아가 그 진주를 쥐려고 하는데 이선이 먼저 그 진주를 쥐어요. 그래서 숙향이 부끄러워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할미가 낭자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 할미는 숙향과 같이 사는 존재이기도 하고 숙향이 천계에서 지상계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숙향이 천계에서 지상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의 풍경을 잊지 못하죠. 중략 부분 뒤에는 이선의 이야기가 제시가 됩니다. 이선도 3월 보름에 어떤 절에서 잠깐 잠을 듭니다. 시간적 배경은 동일하지만 숙향과 머무는 공간은 다르지요. 그리고 잠에 들었다. 꿈을 통해서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이동했다는 점은 숙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숙향은 청조가 천상계로 이끌었는데 이선은 부처가 나타나서 이선을 천상계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까 그대도 나를 쫓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그래서 이선이 흔쾌히 따라 나서죠. 그렇게 요지에 올라가 봤더니 아까 앞에서 숙향이 봤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선녀들이 모여서 분주하고 기이한 화가, 아름다운 구름, 아름다운 향내, 요지의 모습이지요. 부처가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옥황상제에 이시고 그 뒤에는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고 설명을 해주는데 당신은 내 뒤를 쫓아서 옥황상제를 뵌 후에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선이 너무 의리의리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가 대추 같은 과의를 내밉니다. 주요한 소재고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대추 같은 과일을 먹었더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서 모든 선관이 자기의 친한 친구였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선은 전생의 선관이었음을, 천상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선은 전생의 일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부처가 먼저 들어가고 선이 뒤따라 들어가고 옥황상제께 절을 하고 모든 선관과 인사를 했는데 상제 전교하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상제가 이선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상제 전교하시되 이 부분은 아까 숙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죠?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장면을 이선은 직접 겪고 있고 숙향은 그 광경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옥황상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죠.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를 드립니다. 이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상제가 한 선녀에게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이선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한 선녀가 바로 숙향이지요. 아까 앞에서는 소아에게 라고 지칭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선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 선녀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이선이 땅에 엎드려서 그것을 받으면서 선녀를 봤어요. 숙향을 봤더니 숙향이 부끄러워서 몸을 돌아설 때 반지에 있던 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을 이선이 먼저 쥐고 다시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때 숙향을 깨운 것은 할미였는데 이선을 깨운 것은 절의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 깨매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소리도 귀에 쟁쟁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꿈에서 쥐었던 진주가 지상계에서 깬 이선의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계와 천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 진주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선은 그 꿈에서의 일을 글을 지어서 기록을 하고요. 부처께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왔죠. 지금 이선은 절에 있으니까요. 이후로는 부귀공명의 뜻이 없고 소아만, 숙향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선은 숙향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문에 실린 숙향전 같이 공부해 봤고요.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변형 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청조는 숙향을 요지로 인도하기 위해 할미가 보낸 인도자이다. 청조를 통해서 숙향이 요지로 간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청조를 할미가 보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이 일찍 나오죠? 1번이 틀렸고요. 우리 나머지 선지도 확인합시다. 2번, 숙향은 부모를 여인 슬픔을 청조에 투영하며 슬픔을 느낀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나오죠? 새를 보면서 부모를 여인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번, 숙향은 생전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스럽게 살았다. 이것은 항아가 한 대사에 드러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번 죽을 액을 지나왔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숙향이 고생스럽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이선은 부처가 준 과일을 먹고 전생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 부분은 이선의 일이니까 중략 아랫부분에 드러나겠죠. 대추 같은 과일을 먹었더니 전생의 일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죠. 5번 이선은 손에 쥐어진 진주를 통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만약에 진주가 손에 없었더라면 이선은 단지 좋은 꿈을 꾸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주가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은 7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형태는 단순한데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문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A는 여기 등장하는 낭자입니다. 여기서의 낭자는 숙향이지요. 그럼 B를 한번 찾아봅시다. B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아가 옥황께 여쭈오되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시어 복록을 정하소서. 이때의 항아는 앞에 등장했던 숙향과는 다른 천상계에 살고 있는 선녀죠. 그럼 C 보도록 합시다. C는 소아입니다. 소아는 여기 지문에서 숙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답은 벌써 나왔네요. A와 C가 숙향이니까 정답은 B겠어요. 그 다음 D 볼게요. 소저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소저가 그 소리에 놀라 깨었다. 이 깬 주체는 숙향이기 때문에 D도 숙향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건 E예요.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에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와 개화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선녀도 역시 숙향이라는 것, 이 선녀를 조심하시라고 같이 이 문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숙향이지만 B만 그 천상계의 선녀를 가리키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0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호와 같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화면상 풀기에 가장 좋은 문제만 골랐어요. 윗글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숙향은 월궁 항아의 인도로 요지에 들어가 이선을 만나게 되었어. 천상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청조인데 천상계로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것을 월궁 항아가 이끌어서 요지로 들어가게 하죠. 2번 숙향은 이선을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반도와 개화를 이선에게 주려 하고 있어. 숙향이 이선에게 반도와 개화를 주는 과정에서 숙향의 반지에 달려있던 진주가 떨어지게 되고 이선이 이것을 주운 건 맞죠. 그런데 숙향이 이선에게 반도와 개화를 준 것은 바로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상제의 명령이었어요. 여기 나오죠.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그래서 숙향이 의도적으로 주었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이선은 대추 같은 열매를 먹고 자신이 전생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차렸어. 부처가 준 열매를 먹고 전생의 일을 기억한 것 맞지요? 4번 이선은 숙향의 얼굴은 보았지만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 뒷부분에 나오지요. 얼굴을 보고 다시 말을 걸고자 하였지만 그때 종소리에 잠이 깼어요. 5번 이선과 숙향은 지상계에서 다시 만나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이 부분은 옥황상제가 숙향에게 복록을 내리는 부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살까지 살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고 자식들이 모두 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말이지요.
그래서 10번의 틀린 선지는 바로 2번입니다. 의도적이라는 부분이 틀렸죠. 여기까지 학평에 출제된 숙향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숙향전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줄거리가 길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출제된 숙향전 지문 부분뿐만 아니라 숙향전의 다른 부분도 문제에 같이 실어놨으니까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